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6.13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어떻게 세종시 지역에서는 좀 그런 선거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나요? 출마자들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현수막도 내걸리고 명함도 나눠주는 후보자들도 있는데 아직 각 당의 그 대표 본선 진출자들 경선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표되지 않았고, 현직 단체장들도 아직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가 본격화됐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지금은 약간 탐색전 뭐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고 싶네요. 조용하죠, 아직은. 네, 네. 네. 보통 선거철이 되면, 물론 저도 그렇지만, 유독 이제 기자들은 좀 더 바빠지잖아요. 아마 네. 두 분도 이제 점점 바빠지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엄청나게 바쁘다는 뭐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저희들도 이제 시의원들하고 같이 기자 생활을 하고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뭐 가끔 전화 통화하면서 뭐 이런 좋은 공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슬쩍슬쩍 기뜸해 주시고 이런 분들은 계세요. 직접적으로 뭐 이 기사 써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뭐 이런 공적이 있다, 뭐 이런 공적이 있다 이런 말씀들은 가끔 듣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근데 세종에서도 이렇게 취재나 그 기자로 이제 활동하신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뭐 시장이나 뭐 교육감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지역 시의원 정도는 한번 출마를 권유해 보시는 분들도 네.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없으세요? 아니, 저희가 그래도 나름 중견 기자인데 시의원 캠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직접 한번 뛰어보라. 벽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직접 시의원이요? 직접 시의원을 한번 나와보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아니, 근데 지금. 왜 놀라세요? 왜 놀라세요? 뭐 놀라는 게 아니라, 김우승 기자가 아직 좀 정치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미 예비 후보 등록 지금 각당 경선 다 끝났는데. 전에 이제 좀 미리 이런 좀 영입 전쟁이 있었으면은 한번 지금쯤이면 이제 뛰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근데 이제 말씀이죠. 요즘에 언론인 출신들이 지금 뭐 많이들 진출하시잖아요. 국회도 그렇고. 저도 마음에 담아두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언론인 출신 중에 좀 이렇게 좀 시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정책을 같이 서로 견제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협동을 했기 때문에요. 그 중에 한 명 언론인 중에 추천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안 물어보시나요? 아니, 뭐, 그건 뭐. 누군지 안 물어보시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어보면은 저는 정말 솔직히 저도 한 명이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세종시가 아니어서 여기를 문을 못 닫아주는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세종시로 이사 오면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한 언론이 있습니다. 아니 왜 너라고 말을 근데 저는 뭐 정치적으로 있는 사람이란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보가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동네 돋보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도시 마지막 순서로 3생활권에 이어서 4, 5, 6생활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 생활권이죠. 그 대평동부터 분양할 때만 인산인해로 사람들과 차량으로 넘쳐나다가 쭉 빠지면 쓰레기 천국이 되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얘기가 나온 거고 정확하게 이제 종합운동장 부지로 앞으로가 아니고요. 이미 지금 지금 그 대단한 어떤 싸움이 벌어져 있다고 곳곳의 상가에서 잠재된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시청 청사를 짓자마자 또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지하 주차장도 1층으로 먼저 3-1 생활권이죠. 그 대평동부터 한번 이쪽은 3-1이니까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평동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 아니면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3-1 생활권은 지금 대전에서 지금 일본국도로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세종의 길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대전에서 세종으로 들어오는 이제 지하철 그 역이 그쪽을 통해서 정부청사 조천까지 이어지는 거의 시발점이라 세종에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쪽에 이제 8개 필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BRT 도로변에 메디컬 특화거리가 또 생겨요. 병원들이 이제 뭐 지금 이제 병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3생활권 그 초입 우회전 이제 보람동 쪽으로 가는 길에 메디컬 특화거리가 들어서면서 그런 어떤 병원 아니면 뭐 소규모 병원들이죠. 개인 병원, 의원들 그리고 교통의 요지로서
예, 그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지하철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대전시와 세종시와 공동출자해서 만든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첫 과제로 대전 반성역에서 3-1생활권 대평동 세종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까지의 그 구간을 1차적으로 지하철로 연결하는 방안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게 하나의 호재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대평동 하면 생각나는 게 워낙에 이제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이제 출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굉장히 그 모델하우스 단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안 그러세요? 터미널을 지나서 모델하우스 단지가 형성이 된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대평동에 있는데 거기는 뭐 사실은 좀 약간 어두운 자화상도 있죠. 왜냐하면 분양할 때만 인산 이내로 사람들과 차량으로 넘쳐나다가 쭉 빠지면 쓰레기 천국이 되는. 뭐 나름대로 관계당국에서 매번 언론에 지적하면 그때만 반짝해서 치우고 분양업자들은 분양하고 떠나고 난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는 먹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 공간이 물론 도시가 그 성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원래 목적의 그 기능대로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 부지가 갖고 있는 원래 목적의 기능이 빠르게 들어와야 모델하우스 단지도 좀 적정한 공간에 너무 도시의 관문에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좀 뭐 재밌는 그 공간이 하나 또 있어요. 모델하우스 단지에 뜬금없이 영화관. 행복도시 최초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건물 있는 영화관이 아니고 자동차 극장. 극장이 없었을 그렇죠. 때 가족 단위로 세종시로 처음 넘어온 가족 단위로 차에 335 들어가서 영화를 봤던 그런 애틋한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세종시 첫 또 문화시설이기도 해요. 그렇게. 그렇죠. 영화관이 네, 없을 네, 때 그 네. 자동차 극장. 네, 예전에 이승훈 기자도 그 유령의 여성분하고 좀 자주 왔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자꾸 이상한 아무튼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예, 예. 이게 사실 이 지금 모델하우스가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대전에서 들어오는 좀 관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예. 너무 많은 이게 모델하우스들이 좀 모여 있다 보니까 물론 뭐 낮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밤 같은 때는 좀 약간 너무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좀 그런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지날 때마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거기는 좀 개발이 이루어져야겠죠? 세종시 출범과 함께 얘기가 나온 거고 정확하게 이제 종합운동장 부지로 돼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추진은 지금 거의 방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시에서 조금 이제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돈 문제예요. 뭐 쉽게 말하면 돈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이 공간을 국비로 되느냐, 나라 돈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하느냐. 이게 지금 팽팽히 시와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가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전액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에서는 좀 전액 국비로 해야 돼야 되지 않느냐. 요 얘기를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종합운동장 거기에 그 건설비에만 들어가는 것들이 한 4천억 원이 넘어요. 4,200억 원 정도 되는데, 뭐 부지 매입비 1,200억 원, 공사비 2,400억, 용역비 213억 해가지고 요 정도가 드는데요. 일단은 시가 30%를 떠안다고 하더라도 한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넘죠. 그럼 매년 2억 원씩 5년 건설비가 5년 든다고 해도 한 200억 원씩 드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차일피일 밀어주고 있죠. 결국에 어쨌든 국비 7 그리고 12,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아니 제가 직접 알아보는데 논의 자체가 아니라 일단 논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는 전액 국비를 기본 바탕으로 하되 안 되면 30%라도 부담 이렇게 이쪽으로 좀 하려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 이런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맞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애초에 행복도시 개발계획 2006년에 수립된 개발계획상에 이 종합운동장 계획의 구체화 목표 시기는 2015년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3년 전에 종합운동장은 규모를 어떻게 하고 뭐 어느 부지에 어떤 식의 기능을 갖춘 시설로 하겠다라는 윤곽이 나와야 되고 이미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재원 부담 주체는 안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행복 도시가 국가 주도의 국책 사업이니까 기본적인 도시 기능, 최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시 기능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뭐 시청, 교육청, 그다음에 뭐 정부 세종청사
그 건축물, 뭐 여러 가지 기본 시설물 있잖아요. 다리, 교량, 뭐 이런 것들을 국비로 부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역시도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겠냐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지연된 만큼 자꾸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도 SOC 사회간접자본 축소를 하면서 자꾸 미뤄지고 반영하지 않겠다, 뭐 시비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계속 돼 있었던 만큼 이제는 빠른 추진이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안중에 6비 7, 12, 3 정도로 하는 것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양보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그 종합운동장 등 국가 재정 지원과 무상 양여안이 담긴 그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뭐 여기 처리가 이제 무산은 됐어요. 요 네 항목이 빠졌죠. 빠졌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기재부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은 거죠. 아, 니들이 이제 시가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근거가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뭐 없어져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뭐 다른 행복도시법 뭐 근거도 얘기하려면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근데 예타를 들어갔을 경우에 일단 여기 시점에서 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타는 분명히 국가에서 예타를 신청을 하면 뭐 어떻게 결과를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축소된단 말이에요. 지금 25,000석 규모로 올렸는데 지금 예타는 저희 절반으로 깎일 수 있는 12,000석으로 아니면 2만석으로. 근데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25,000석을 지켜내느냐, 그리고 그걸 설득을 할 수 있느냐,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종합운동장이라는 그 프레임에 너무 갇힐 필요는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전 출신이지만 제90회 전국체전이 2008년인가 9년인가 기억에 2010년인가 하여간 그 대전에서 열렸는데 그 거기에 있는 대전 종합운동장 그 시설이 사실 평소에는 방치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자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엘리트 체육 선수들만 잠깐 와서 운동하고 이런 형태로만 가서는 별로 의미 없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종시만의 종합운동장 뭐 이런 기능들을 좀 종합적으로 모색하면서 종합운동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다양한 기능들 시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의성의 컬링 경기장 얼마나 특화된 그렇죠. 시설이에요. 네. 그런 경기장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이 알려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뭐 유명한 선수들이 배출이 되면은 그 지역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인데 좀 그런 것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25,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도 들어서고 뭐 빙상장이나 컬링장 같은 뭔가 특화된 그런 체육 시설들도 사실 들어오면 뭐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건데 사실 예산이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시장 후보들이나 아니면 뭐 시의원 후보들도 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앞으로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네. 이 3-1 세월거 대평동에서 이제 관심 가는 시설 중에 하나가 이 종합운동장이 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주민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게 바로 그 대형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 그 C 땡땡 마트죠. 네네. 이게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이 슈퍼 공룡이죠. 대형 할인마트. 네. 이 집중되는 건 이제 지금 5월 준공, 8월 개장으로 지금 이제 설정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광하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계획도 그 어떤 땡땡 그 마트와 달리 또 이제 주차장 어떤 신축 건물을 져서 주차장을 더 올릴 계획도 있고 그게 몇 면이죠? 지금 한 400여 대, 400면 정도의 그래요. 주차장까지 이제 올릴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외관도 벽돌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외관도 신경 써서 지어졌습니다. 이제 뭐 중국 이제 거의 다 지어졌으니까. 그 C 땡땡 마트가 원래 그 굉장히 좀 많지 않는 매장이거든요. 그렇죠. 뭐 E 무슨 마트나 뭐 H 모 마트 같은 거에 비해서는 규모 그렇죠. 그 매점 수가 훨씬 굉장히 적은 곳인데 네. 인근에 대전에도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세종이 그게 과연 들어설까 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세종을 정말 좀 미래의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됐거든요. 이 C 대형 유통시설 같은 경우에 외국계죠. 외국계인데 뭐 아까 얘기했던 E 대형마트라든가 뭐 H 대형마트랑은 좀 다른 성격의 예. 대형마트라고 볼 수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충청권 이남에
그 시 대형 마트가 총 3곳이 있더라고요. 오. 대구랑 천안과 아, 그래요? 대전 이렇게 3곳밖에 없어요. 근데 네 번째 선택지가 수도권에 6개나 있어요. 예. 네, 네 번째 선택지가 세종시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이 그 수요, 여기를 이용할 수요는 사실 대전도 있고 대전 유성권도 있고 그다음에 공주, 뭐 청주까지 다 포함해서 두루두루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아까 그 김우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서대전역 근처에 있는 그 시 마트 거기 기존 그 마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교통이 불편해요. 교통 그 주차 시설도 있지만 그 주변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거기가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대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없어지면 반발이 되게 클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일단은 뭐 존폐 논란이 존폐 의혹이 되게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세종이 생기고 나서 수요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본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땡땡 마트까지 보고 나면 그 마트 바로 앞에 종합 터미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문인데 지금 현재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동안 항상 저는 취재 다닐 때마다 천안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옆을 지나게 되는데 너무 사실 세종시 행복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너무 좀 초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는 했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초라다는 생각은 안 진짜요? 해요. 왜냐면은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 천마을 앞에 임시 그 터미널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조그만 간이 그 무슨 휴게 시설 그거 하나 맞춰진 채 매표소 있고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던 그 시외 고속버스를 탔고 되게 그 배차 간격도 되게 길었어요. 근데 지금 번듯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 버스도 가득 차 있는 그 상점벽해거든요. 더더군다나 대평동 그 3-1 생활권 하나 있고 정보세종청사 앞에 또 터미널이 2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발전했고 좀 인구 유입에 따라서 더 좋아지는 시설이 들어설 것 같고요. 다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나 뭐 시기라든가 이런 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이 요만큼 들었냐, 요만큼밖에 없냐, 요만큼이나 있네. 뭐 요 얘기인데 일단 저는 뭐 그 규모가 작든 크든 거기에 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관리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터미널 자체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민원도 아마 시청으로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세요? 네? 이용을 하세요, 터미널? 아니 뭐 가봤죠. 이제 제보도 들어오고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된다. 뭐 이게 뭐 장애인 표시 같은 것들 아니면 뭐 판이 들리고 뭐 이런 관리가 안 된다는 거. 민간 이탁으로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민간 이탁으로 업체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예. 그래서 좀 관리를 좀 뭐 규모가 작던 크던 좀 관리를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니 흔히 인근 뭐 대도시를 보면은 터미널과 그런 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항상 어우러져서 뭐 복합 터미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되다 보니까 세종시도 향후에는 좀 그런 좀 그럴 듯한 모양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뭐 바람상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꺼내봤고요. 아무튼 이게 대전 쪽에서 1번 국도를 타고 이제 대평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아직은 물론 뭐 입주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파트 단지하고 이제 상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서 있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곳이 일부에서는 뭐 주상복합 아파트도 아닌데도 상가가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들어갔다는 그런 의혹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이 문제를 지난 국정감사 때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근데 이제 그 요점은 이겁니다. 단지 내 상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상복합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허가 났을까? 특혜 의혹이 아닌가? 기본은 요건데요. 지금 이제 이해찬 의원이 지금 이제 그때 제기했던 것들이 보면은 자료 잠깐 보고 왔습니다. 그 이쪽 M4블록에 위치한 아파트예요. 근데 840가구에 196개 상가가 지금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구 대비 상가 비율이 23%인데 지금 행복도시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를 이해찬 의원이 어떤 그 문제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야, 특혜 아니냐. 그렇다면 이 상가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 상가에
어떤 미치는 그렇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이어질 수 있다는 네. 그 예상 때문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많이 떠올랐었죠. 849세대 뭐 196개 상가면 쉽게만 뭐 정리하면은 네 가구 네 세대가 한 개의 상가를 좀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상당히 좀 의아하기도 한데 사실 상가가 공실률 또 상가가 너무 과하게 이게 분양된 거 아니냐 네,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것만의 이야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2생활권 또 4생활권, 3생활권이 특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좀 사회적인 문제로 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앞서네요. 앞으로가 아니고요. 이미 지금 지금 그 대단한 어떤 싸움이 벌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곳곳의 상가에서 잠재된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같이 이승종 기자, 김우순 기자도 같이 한번 가서 상가 문제 가지고 한번 취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정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LH 세종본부부터 해서 그 토지 공급부터 최고가 낙찰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땅이에요. 5억 원짜리 땅인데 최고가를 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막 한 15억 원까지 치솟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15억 원에. 받았으면 당연히 임차를 줄 때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임차인들도 당연히 뭐 무슨 식당을 운영하냐 할 때 당연히 식비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 시민들은 물가 체감이 높아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을 안 하고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진짜 맛집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다 문을 닫고 개업 폐업이 되풀이되고 그러면서 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막 그 임차인 모집에 대단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그 이해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4분의 1가량까지 이렇게 해준 부분이 조만간 입주가 시작돼서 상가들이 다 문을 열었을 때 또 한 마리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반드시 이번 민선 3기 단체장 뭐 시장 후보라든지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바로잡아야 될 문제다. 이걸로 인해서 또 2년 전에 목숨을 스스로 끊으신 분도 있거든요. 예, 실제로 공총실 앞쪽에 한 상가 그 식당 주인이. 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이 지방선거에도 반드시 좀 이슈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3-2 생활권 그 보람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곳은 다른 설명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생활권 어진동이 중앙행정기관의 중심이었다면 3-2 생활권 보람동은 지방행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청이 이제 바로 있는 곳인데 주로 어떤 기관들이 지금 현재 들어왔거나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죠? 대표적인 게 세종시청이죠. 그리고 또 교육청 이미 뭐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지금 한 2년 됐죠. 우체국이 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세무서 또 경찰서 한 2020년 정도까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말. 예, 올해 말에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아주 그 시행정기관이 아주 결집돼 있는 어떤 중앙청사처럼 결집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3-2 생활권. 그래서 이제 지방행정에 바로 꽂히지 않을까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잠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것이 사실 세종시청 이야기 잠깐 해주셨지만 뭐 입주한 지 한 3년 이제 약 지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뭐 공간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2청사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전하기 전부터 공간 부족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해서 뭐 중축 요구도 됐었고 했었지만 이제 정부에서 더 이상 예산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행복청에서 예산 반영 못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옆에 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제2별관을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못 되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뭐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조치원 읍에도 흩어져 있고 연서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 꼭대기에 감사위원회가 있고 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체국 건물에 경제산업국이 아예 국 전체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산가족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업무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별관이 좀 들어서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별관 얘기에 대한 뭐 이 건립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좀 그 참고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 과거 옛 연기구청사 조치원읍에 있죠. 지금도 있죠. 예. 거기에 이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부 소속기관으로 지금 임시로 내려와 있는데 2020년 하반기에 그 4-1 생활구 반곡동 거기로 그 신청사를 지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이 비게 되는데 신도시와 그 읍면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별관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뭐 방법을 찾겠죠. 이제 이춘희 시장의 지금 의지가 이제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라서 뭐 그런 것도 추진이 되겠지만 제가 이거를 뭐 잠깐 방향을 틀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종합운동장하고 연결을 줘볼게요. 이 기재부 탓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기존 세종시 출범 뭐 인단이나 뭐 이런 지금 세종시 출범을 뭐 여기 주도했던 분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나?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청 자체를 애초부터 좀 작게 줬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연기군 그 당시 공무원 수요를 보고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가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00~400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까 종합운동장도 처음에 질 때 제대로 줬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청 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청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출범 5년 만에 이런 웃지 못할 총국이 아니 세상에 그래 출범해가지고 시청 청사를 짓자마자 또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향후 수요가 계속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지하 주차장도 1층밖에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별관을 지금 옆에다가 이제 시청이 확보를 해놨어요. 시청사 인근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이제 확보를 해놨는데 그 별관 자체도 지금 시가 뭐 돈이 많습니까 그렇게? 지금 취득세가 끊겨버리면 돈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세금 자체가 건드릴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종합운동장에도 시비 부담하고 시청에도 또 부담하고 참 이거는 참 이거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별관 짓는 문제도 지금 이제 그 상권에 영향 끼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조치원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비율 문제도 있고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별관 하나 때문에. 지금 연말에 경제산업국 아까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한 68명인가 한 개국이 나갔는데 우체국으로. 그럼 그 예산도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예산이? 1년에 1억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5년 정도 바라보고 나갔는데 그분들 절대로 시청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밖에서 지금 더부살이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연말에 또 나가야 돼요. 북한화가 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또 들어오고 늘어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진짜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청사 굉장히 지금 아니 근데 그 문제는 공무원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출범할 때부터 기사를 썼던 거예요. 맞아요. 신청사 맞아요. 그 설계 들어갈 때부터 문제제기가 그렇습니다 외쳤던 거예요. 늘려야 된다. 근데 그걸 못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조치원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청 옆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뭐 다시 또 건물을 짓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제 민선 3기가 출범하고 나서는 시민들의 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듣고 그렇죠. 뭐 시장이나 이게 또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최근에 좀 보람동, 그러니까 이 3-2 생활권이 특히나 이제 주목받고 있다는 점 중에 하나가 물론 대평동도 마찬가지긴 한데 금강을 정말 바로 옆에 끼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 덩어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특히나 그 시청 옆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금강 보행교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금강 보행교는 이제 금강을 사이에 두고 북측 중앙공원과 그리고 국립박물관 단지 남측 3생활권 수변 공연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 교량이에요. 그래서 원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교량 총 연장 길이가 지금 세종대왕 한글 반포식이죠. 1446년이죠. 예, 그렇죠. 퀴즈 내신 거죠, 저한테. 정확한 거죠. 1446년 그 뜻에서 1446m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이제 그 삼생활권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주거 환경, 그 어떤 그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그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관광 단지로서 또 사람들이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한 거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1,400m가 넘는다고 하니까 사실 진짜 엄청난 멋들어진 사진도 저도 봤는데 굉장히 좀 멋이 있더라고요. 조감도죠. 근데 다만 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세종보를 개방을 하면서 천마을 인근이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금강이 너무 볼품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그 금강 보행교가 들어설 자리가 천마을 인근 정도의 수위는 아닐 것이나 그래도 물이 많이 빠져서 과연 금강 보행교가 당초에 그 계획했던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왔거든요. 세종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보호 사업을 벌였던 곳에서 수문 개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약 3.6m 정도, 그러니까
성인 180cm의 성인 남성의 2명 정도의 깊이 수위가 낮아졌어요. 낮아지니까 낮아지면 뭔가가 드러나겠죠. 드러났더니 이제 모래톱이 드러나고 백사장이 드러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긍정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민들 입장에 바라보면 갑자기 물이 빠져버리고 무슨 흙이 들어가니까 이 강이 말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부터. 미관도 안 좋고. 그렇죠. 애초에 그리고 천마을을 분양할 때 LH에서 팜플렛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 여성이 드레스를 입고 와인 한 잔을 들면서 금강을 종호하면서 요트가 흘러다니는 아니,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럼요. 네. 제가 저런 데 살면 좋겠다라는 좀 로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돼야 요트도 띄울 수 있고 뭐 마리나 시설에 배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이게 낮아지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보람동 앞에 그 보행교가 멋들어지게 들어서도 사람 무릎 깊이도 안 나오는 그 깊이에서 보행교를 한다는 게 차라리 징검다리를 걷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징검다리 괜찮네. 징검다리 그런 얘기도 나와서 근데 그거는 뭐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환경적 가치와 친수 공간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남겨 있고 보행교가 2021년에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그 이제 환경 검토를 해서 세종보를 없앨 거냐 말 것이냐 이런 결정도 좀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서 어떤 그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역시 또 시민들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네.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은 또 네.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보람동이 주목받고 있는 점이 역시 그 금강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파트 뭐 이 점을 세종시에서는 지금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갖고 오긴 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인가요? 분양가가 아마 3억 원 중반대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한 1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이 정도 되죠? 그렇죠. 네. 저 기준으로. 네. 근데 또 제가 아시는 공무원분도 대전에서 사셨는데 특공이 아니라 3순위로 되셨어요. 그게 미분양이 났던 곳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실거래 사례가 있어요. 한 6억 5천에서 7억까지도 거래가 3억 5천이었던 것이 그렇죠. 약 2016년도에 지금 불과 지금 얼마 안 지나서 그 금강면이 보여야죠. 금강면이 보이고 좋은 이제 로얄층 같은 경우에 6억 중반대에서 7억 중반대 요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실거래를 주도하신 공인중개사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정말 실거래가 있다는 거는 야 이거는 참 이게 거품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도 그렇지만 역시 강을 좀 끼고 있으면 이게 뭐 그렇죠. 또 그쪽 뒤쪽에 또 BRT가 또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 뭐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분양도 있었을 정도면 이제 기자들은 그런 정보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에 왜 안 사셨어요? 근데 투자자들도 그쪽은 그때 주의 깊게 봤나요? 그때 한 행복청 공무원이 최근 한 3개월 전에 만났던 행복청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청은 지금 금강의 이북에 있잖아요. 정부 세종청사에 가 있잖아요. 삼성할건이 저렇게 가치가 상승할 것이 본인들도 몰랐다는. 그러니까. 뭐 전체는 아니겠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이 아파트 미분양이 났습니다. 기사로는 열심히 썼어요. 근데 정작 물론 이제 저희가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담이 됐던 것도 있는데 그때 대출받았어요. 네, 대출받은 그런 것까지 뭐 근데 좀 비정상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그 지난달 3월 기준으로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된 그 아파트를 보니까 109제곱미터가 최초 분양가가 3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였는데 8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어요. 무려 5억 원이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거래가 맞는가? 이 한 건이었어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에 유일하게 5억 원 뛴 물론 이제 거기가 금강 조망이 돼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 정부에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이건 좀 너무 좀 비정상적이다. 쌍다시 이생활권 보람동에 있어서 좀 예비 후보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뭐 있다면 뭐 짤막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상가 문제네요. 삼생활권이요. 이건 역시 3-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구분은 됐지만 3생활권은 특이하게 그 어떤 이렇게 뭐 분산 동서남북으로 퍼진 게 아니라 쭉 이제 나열된 곳이기 때문에 3생활권 전체로 봐서 이제 상가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거 문제 하나 하고 시청 일단은 뭐 시에 입성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입성하기 전에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까지 해서 공공기관 어떤 부족 문제나 이런 문제도 좀 아니면 뭐 주변 주차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좀 학습을 하시고
예, 오셨으면. 그러면 마지막 이제 삼생활권의 마지막이죠. 그 소담동으로 이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뭐 지금 많이 이제 입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담동 특징 좀 간단하게 좀 여기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대전하고 이제 연결성이 좋고 또 이제 그 어떤 그 지방행정기관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 공무원들의 실 주거 지역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옆에 이제 바로 사생활권 바로 뭐 같이 물밀 있죠. 또 법원검찰청이 부지가 있어서 그 후광효과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연계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공무원들과 지방행정 공공기관과 상가 그리고 또 위쪽 연구기관까지 해서 연계되는 그 다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소담동 같은 경우에 결국은 법원검찰청이 제일 중요한데 법원검찰청 부지 옆쪽에 그 이제 내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병원급 의료기관이 하나 들어와요. 정형외과. 전국적인 브랜드 병원인데 250병상 정도의 대규모 크네요. 병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이 규모가 좀 조정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쪽의 어떤 주거 여건을 조금 향상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승훈 기자가 얘기했던 대평동의 그 메디컬 특화 거리와 그 시너지 효과를 삼성할권에서 내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병의원은 저쪽 일생활 종촌동에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할권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되는 흐름이다. 그럼 오생활권 의료 단지하고도 이렇게 좀 연계가 쭉 될 수 있는 거네요. 그거는 또 아무래도 거리가 좀 오6생활권 쪽으로 이렇게 담당하게 되겠고 거기는 종합병원급으로 생각을 하고 특화병원으로 또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소담동 같은 경우는 뭐 주요 기관들이 입주한다거나 이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역시 이제 부동산에 아마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이곳 역시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으로 이루어지는 금강변 역시 거기는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그 높게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아까 뭐 비슷하게 금강 조망권을 끼고 있는 그 로얄층 그 세대는 지금 이게 높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담동은 좀 이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뭐 후보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계속 언급된 부분인데 이제 법원검찰청이 빨리 들어서야 가시화가 돼야 아니면 행정법원이라도 뭔가 들어서야 그쪽 상권이 살고 시민들이 그 어떤 정주 여건이 향상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그쪽에 그 남측 그 외곽 순환도로 있잖아요. 행복도시를 링으로 연결하는 그쪽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거기도 이제 서서히 한번 가시화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마찬가지인데 일생활권에 이렇게 새롭게 신설된 단지들 있잖아요. 뭐 새롬동이나 다정동에 비해서 전월세 가격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뭐 그 다정동, 세롬동에서 한 1억 원대에서 전세가 가능했다면 여기 1억 5천만 원, 뭐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값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그 어떤 인구 유입을 조금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너무 거품이 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정책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